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집사입니다. 담임들, 오래된 나무는 진짜 뭐가 있어도 있는 것 같아요. 사연들을 보면 이 오래된 나무와 관련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거 뭐냐, 천년유운이라고 있잖아요. 조현이 누님 나오는 영화. 거기에도 나무 귀신인지 뭐 나무 요괴인지, 이러다 얘가 또 산으로 가지. 여기까지. 이번 이야기는 청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청암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리하세요. 청암님의 기묘한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얘기는 같이 알고 지낸 지 10여 년 정도 된 낚시를 엄청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2000년 초에 엄청난 일을 경험했다면서, 그러면서 슬쩍 들려준 얘기인데 말이죠. 친구 말로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일들 중에서 뭐 어떤 거 생각할 것도 없이 지금 들려드릴 그 경험이 제일 엄청나다는 거죠. 그 친구가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한테도 몇 번 얘기를 했다네요. 근데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얘기하지 않다가, 저도 그런 경험들을 좀 해봤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경험한 썰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 친구가. 그 친구를 아래부터는 괴담이라고 할게요. 괴담이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낚시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 친구가 자기 친척집 근처에 진짜 좋은 저수지가 있다면서 그쪽으로 낚시를 가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괴담이는 그 친구랑 낚시를 갔는데, 갔던 곳이 산속에 있는 계곡형 저수지였다는데요. 그 근처에 마을이 하나 있더래요. 그게 이제 괴담이 친구가 말한 사촌이 산다는 마을인 거죠. 근데 그게 마을이라고 할 정도도 아니고 그냥 정말 띄엄띄엄 집 몇 채 정도 있는 그 정도. 괴담이 말로는 우스갯소리로 이게 전쟁 나도 모를 정도로 깊은 산촌이라는데, 아닌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실제 그런 곳들이 몇 곳 있잖아요. 어쨌든 그 정도로 엄청 시골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괴담이 말로는 뭐 화전면 후손쯤 되는 분위기였다는데 진짜 그 정도로 깡촌이었다고 하네요. 어쨌든 낚시하러 가는 곳에는 차를 가지고 갈 수 없었대요. 그래서 마을에 차를 주차한 뒤에 20분 정도 걸어가야 했거든요. 그래서 괴담이 친구 친척집 앞에 차를 세우고 친구 친척들 좀 보고 인사도 하고 밥도 얻어먹고 점심 좀 지나서 둘이서 저수지 쪽으로 갔다네요. 그런데 그 전에요, 점심 먹을 때요, 저수지에 가서 낚시할 거라니까 이제 뭐 한 분 두 분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수지 끝쪽에 가면 물속에 자리 잡은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죽은 고목도 아니고 살아있는 나무예요. 그런 나무가 있는데 어른들이 괴담미를 보면서 절대 그 근처에는 가지 말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에 괴담이 친구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안 간다고 그러고. 그런 말을 들었으니 이게 궁금한 거예요, 괴담이가. 그래서 낚시 가는 길에 걸어가면서 물어본 거죠. 그게 뭔 말이냐고. 그랬더니 괴담이 친구가 별거 아니란 듯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마을 어른들도 필요한 일이 아니면요, 어지간해서는 그 저수지에는 가지 않았다네요. 특히 그 나무에는 귀신이 붙었다느니 재수가 없다느니, 물 한가운데 있는 나무인데 가려면 물속을 걸어가야 하는,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이유야 뭐든 사실이 뭐든 그 나무가 사람을 올려서 부르는 거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나무 근처에는 절대로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에 도착해서 보니까 멀찌감치 그 나무가 보이더래요. 진짜 말처럼 물속에서 자라고 있는 살아있는 나무. 그냥 볼 땐 이상할 것도 없고 오히려 물속에서 자라는 게 신기하고 보기 좋았다네요. 괴담미가 그런 식으로 친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보기 좋다고, 멋있다고. 그랬더니 친구가 아서라고,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지 않겠냐면서. 그렇게 낚시를 하면서 맥주도 몇 모금 마셔가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밤이 됐고 자정 좀 지나서야 했나 싶었다는데, 친구 코 고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잠이 든 거죠. 그래서 괴담이가 친구 대 걷어주고 다시 돌아와서 자리에 앉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나무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네. 도착한 뒤에 친구가 절대로 그쪽으로는 가지 말라는 말을 몇 번 한 뒤엔 괴담이도 그 뒤로는 뭐 관심도 갖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신경이 쓰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 일 있겠냐 싶어서 간 거예요. 이제 나무 앞까지 가서 보니까 낮에 볼 때랑은 좀 다르더래요. 그래서 그때는 기분 탓이려니 한 거예요. 이상한 얘기도 듣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서는데 그때였어요. 아주 조용히 여자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 게. 응? 뭐지? 처음엔 그게 바람소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바람소리가 여자 울음소리라든지 목소리처럼 들렸나 싶었다고. 그래서 슬쩍 뒤돌아보고 다시 움직이려는데 근데 또 그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오더래요. 근데 처음에는 그 소리가 뒤쪽에서 들렸었거든요. 물 쪽에서. 그러니 당연히 사람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그냥 바람소리려니 했던 건데 이번에는 앞쪽에서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담이도 그땐 좀 쫄아서 누구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주변을 살펴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느낀 게 그냥 알겠더래요. 그때 거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 낚시꾼도 별로 없어. 마을이라고 하기에도 뭐하지만 어쨌든 주변 마을 사람들도 안 와. 그런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그리고 그땐 그게 바람소리는 절대 아니고 그래서 이거 뭔가 이상하다 싶은 걸 느낀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때 소리가 또 들려오더래요. 근데 이상하고 희한한 게 방금 전까진 무섭고 이상하다 싶었잖아요. 근데 세 번째 소리를 들었을 땐 혹시 사람인가 싶더라는 거예요. 진짜 사람인가 싶은. 그래서 어디 다쳤다거나 길을 잃었다거나 뭐 괜히 이런저런 걱정이 되더라고. 그리고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앞쪽에서 이제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길 옆으로 있는 어른 키만한 작은 나무들이랑 풀들이 엉켜 있는 거. 거기를 헤치면서 밀고 들어가서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천천히. 그런데 진짜 억소리도 안 나올 상황. 분명 나무가 있는 곳에서 자기가 낚시하는 곳으로 가려다가 소리가 들려서 앞쪽에 있는 풀숲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풀숲을 헤치고 나가니까 좀 전에 등지고 나온 나무가 앞에 떡하니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을 보니까 그게 자기가 물속에 들어와 있고 그러면서 어깨부터 목이며 찌릿찌릿한 엄청 찌릿한 느낌이 들면서 정신이 돌아왔고 그런데 말이죠. 그때 앞에 어떤 여자가 등을 돌리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자세히는 보이지 않지만 그게 여자구나 하는 건 알겠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 본 뒤엔 뭐 누구세요 라든지 뭐 하세요 라든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거 물어보는 게 정상이 아닌 거죠. 괴담이 그 친구도 그땐 그냥 허겁지겁 뒤돌아서 달리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땐 있는 대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대면서 뭐 살려달라든지 귀신이라든지 뭐라 했겠죠. 괴담이 말로도 자기가 확실히 뭐라고 정신없이 소리 지르면서 말은 했는데 뭐라 그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그런데 미치겠는 게 그렇게 달린다고 달리는데요. 눈앞에 풀들이며 나무며 그런 것들이 보이는데 그게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뭐 그러면서 물에 또 빠지고 그 물을 또 마시고 입으로 코로 막 물이 들어가고 근데 몸은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미치는 거죠.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어린애들처럼 막 울고 소리 내면서 엉엉. 근데 더 미치겠는 거 눈앞에 그러니까 그 풀이랑 나무랑 있는 거기 위에 좀 전에 봤던 여자 뒷모습이 보이네. 그런데 말이죠. 얼굴은 뒷모습으로 돌아 있는데 몸통이 등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목이 돌아가 있더라는 거죠. 그땐 막 욕이 나오더래요. 살아오면서 한 욕보다 그때 한 욕이 더 많았다고. 진짜 아는 욕이란 욕은 다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 괴담이 친구가 야 어딨어 막 하는 이러면서 괴담이를 찾는 목소리가 들려와요. 그리고 동시에 그 여자 모습은 사라지고 그리고 그제야 괴담이는 거기서 겨우 나올 수 있었고요. 나올 때도 신발이 물속 바닥이 뻘인데
거기에 박혀서 빠지지가 않는 거 신발 겨우 벗고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는 풀숲을 헤치고 땅 쪽으로 올라갔는데 방금 전까지 괴담이를 찾던 그 친구 모습이 보이지 않네. 분명 어디 있냐면서 소리치는 걸 들었는데. 그런데 또 이상한 거, 그때 친구가 괴담이를 찾는데 어디 있냐고만 그랬지 자기 이름을 부른 적이 없다는 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진짜 미치겠더래요.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신발도 신지 않은 그 맨발로 거길 달려서는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로 간 거죠.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친구는 여전히 낚시 의자에서 코를 골면서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자고 있는 거죠. 그림이 아주 그냥 상황이 환장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괴담이가 친구를 막 흔들어 깨웠어요. 그땐 뭐 너 나 찾지 않았냐, 오지 않았었냐, 당연히 이런 건 물어보지도 않고 빨리 나가자고, 거기서 나가자고. 그래서 괴담이가 거의 반 미쳐서는 뭐 됐고 빨리 나가자고. 괴담이가 그러니까 친구도 얼떨결에 다 정리하고. 그냥 봐도 그렇잖아요. 이게 사람이 옷이며 뭐 몸까지 다 젖어 있고 신발도 없고 친구도 물어보지 않더래요. 그냥 서둘러서 정리하고. 사람이 거의 반 미쳐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마을 친척집까지 뛰었다 그래요. 그냥 둘이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와서 보니까 뭐 발 다 까졌고 발가락은 어디에 찍혔는지 피도 나고. 그래도 그냥 달렸다는 거죠. 그 정도로 무서웠다는 거죠. 그리고 친구랑 친척들한테 그 얘기를 그제야 한 거예요. 이제 자기가 궁금해서 나무가 있는 데를 갔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는 그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귀신이 있어도 그게 눈에 보이겠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언제는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러더니. 그래서 귀신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었냐니까. 거기서 하도 이상한 일들이 생기니까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런 거지. 그렇다고 귀신을 봤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 괴담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혼자 미친 사람 된 기분이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그땐 그 괴담이 친구도 말없이 그냥 조용히 있고. 근데 말이죠, 괴담이가 느낄 때 이 사람들 뭔가 아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만 말했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까지. 그래서 그 뒤로는 괴담이도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그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지 못하고 자기 평생 한 번 경험한 진짜 지리는 경험이었다는 말을 했어요. 그 물속에서 자라는 나무 앞에서 말이죠. 청암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물속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그런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전 몇 번 일부러 가서 봤는데 그게 정말 멋져요. 같은 나무인데 뭔가 다른 분위기. 이쪽은 그런 나무들이 많거든요. 우여있기도 하고 따로 있기도 하고. 그런데 가마우지들이 죄다 지려놔서 하얗게 죽어버린. 가마우지들은 철새면서 왜 안 가는지 몰라요. 그것들이 물고기를 엄청 먹어대서요, 양어장이며 민물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피해가 진짜 크다는데. 여튼 저희 집 앞에도 그렇게 물속에서 자란 큰 나무가 하나 있는데 밤에 보면 이게 참 그래요.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런데 청암님 친구분이 경험한 건 차원이 다르네요. 그런 나무들은 진짜 주변에 말로 설명하기 힘들고 증명하기 힘든, 정말로 그런 존재들이 있기라도 한 걸까요? 사람은 명이 닿으면 저승사자가 데려가는 거 아니었나요? 왜 이렇게 돌아다니는 영가들이 많은 건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